저는 그 KSA 10학번을 졸업하고 카이스트 13학번 화학과를 그 기술경영 복전으로 졸업하고 이제 그 이후 대학원을 이제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로 경영공학부로 진학해서 이제 박사 이번에 8월에 졸업하고 이제 9월부터 중국에 있는 절강대학교 그 경영대학으로 부임할 예정인 진승욱입니다. 그 여정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 과가 좀 특성상 교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. 공대랑은 약간 다른 경영공학이긴 한데 좀 특성이 달라서 이제 졸업할 때쯤 좀 잔마켓에 나와서 주로 교수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그때 미국 시장도 많이 지원했고 이제 유럽도 지원을 하고 이제 중국도 그 중에 하나고 뭐 홍콩, 싱가포르도 있고요. 그 지원해서 다 면접을 보다가 이제 결과가 이제 미국이랑 이제 중국의 결정이 나서 이제 오퍼를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저랑 잘 맞고 앞으로 연구를 좀 더 잘 지원해 줄 것 같은 곳으로 중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이게 좀 계기가 있는 게 제가 그 학부 때 카이스트 있을 때 그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중국 칭화대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갔다 왔었습니다. 근데 네네. 그때 느낀 게 좀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과학 영재 교육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저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엄청 맞아, 치열하게 맞아.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서 자기 커리어를 계획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좀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너무 많다. 그리고 연구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도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또 트렌드를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연구들이 역량이 엄청 거의 미국과 비견될 정도로 많이 맞아, 올라오고 굉장히 뛰어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고 그때 배웠던 중국어도 사실 조금 많이 까먹긴 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긴 한데 네. 그래도 가면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중국어 레벨은? 아직은 일상생활을 조금 그래도 뭐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가면 또 약간 말도 빠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다시 막 공부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. 네. 뭐 그런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는 힘들겠죠. 네. 그럼 중국에 가서 수업은 어떤 언어로 일단 하나요? 수업은 영어로 하는 걸로 됐고요. 네네. 중국어로는 너무 힘들 것 좀 같긴 힘든- 하고 어. 일단 영어로 하는 것도 얘기는 됐었습니다. 일단 3개 국어는 나중에 보장되겠네요. 절강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절강대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서 본 것도 그렇고 중국 최고 대학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. 그러니까 보통 칭베이푸자오저라고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칭화대, 뭐 북경대, 복단대, 이제 상해교통대 그리고 저장대까지 이렇게 많이 묶어서 같이 부르고 굉장히 연구 중심의 좋은 그 대학으로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중국의 뭐 985 공정이라든지 211 프로젝트 같은 것에 다 해당되는 학교로 굉장히 연구 역량도 뛰어나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확실히 요즘 최근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딥시크 창업자가 이제 저할강대 출신이라는 걸로 알려지면서 좀 더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 면접 보러 가서도 봤는데 굉장히 시설도 좋고 캠퍼스도 엄청 크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. 영어로 했을 것 같은데 중국어 실력도 점검을 해봤나요? 중국어 실력을 점검하진 않았었는데 교환학생 옛날에 중국에 갔다 온 걸로 좀 어필을 했더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그때 갔다 와서 HSK를 6급을 땄었는데 그때 6급을 땄었는데 6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.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한다? 약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완전히 뭐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사실 중국에 간다는 거는 엄청난 결심인 것 같은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중국어를 배우게 됐는지. 저도 확실히 중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게 사실
사실 여기 한국영재학교에 있을 때였었는데요. 그때 그 중국어 시간에 처음 뭐 니랑 워, 나, 너 뭐 이런 것부터 다 배우기 시작해서 아예 기초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변호령 선생님이라는 저희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게 배웠었습니다.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약간 중국어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때 되게 중국 문화 관련된 영상도 되게 많이 보여주시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았었는데 그 계기가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한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. 네. 그 성조가 있잖아요. 네. 그거 어렵지 않아요? 아, 네. 그거는 지금도 좀 어려운데요. 네. 그래서 저도 뭐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도 처음엔 기초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기초를 좀 잘 배운 것 같습니다. 그 성조를 원래 성조가 제일 기본이고 그것부터 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다들 말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좀 그래도 기초를 잘 배워놔서 뭐 그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네, 기초를 잘 닦아서 계속 배울 때 좀 어려움이 좀 덜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혹시 중국어 한마디? 짜이 워신리라고 너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배웠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되게 그래서, 멋있는 말이네요. 네. 약간 워아이니에 좀 약간 다르지만 좀 더 멋있는 말. 네. 하나 배웠네요. 아, 네. 네. 그 교환학생으로 프로그램을 갔었는데 네.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했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왜 칭화대에 가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는지. 네, 사실 일단 그 제가 지원하게 됐던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캠퍼스 아시아라고 아시아의 그 한중일 세 대학교주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교류도 하고 교환학생도 보내는 것을 좀 지원해주는 제도였는데요. 네,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칭화대랑 저희 학교랑 일본은 이제 동경공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제 교환을 많이 보내주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. 일단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희 학교 자체에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어서 뭐 미국 학교라든지 이제 유럽 학교로도 많이 교환학생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일단은 그것보다는 이쪽을 선택한 거는 일단 중국이랑 나라에 대한 관심도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있었고 그 칭화대는 학교가 저도 많이 들어만 봤었고 과학적으로 많이 열심히 공부들이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서 교환학생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좀 궁금했습니다. 일단은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유럽이나 미국 학교도 굉장히 뛰어난 학교가 많지만 저는 그때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네.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결국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근데 지금 현재 과학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. 네.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. 근데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제 연구나 이런 그러니까 세상을 탐구하고 싶은 열정은 동일한데 그 대상이 좀 그 실제 과학적인 세계보다 좀 사람으로 옮겨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저의 관심사, 제가 뭔가 궁금해하고 뭔가 탐구하고 싶은 거는 그쪽에 있다고 이제 제가 대학생활 동안 여러 가지 그 뭐 학부 영생도 하고 뭐 좀 느끼게 된 거라 사실 저는 관심사가 좀 이쪽으로 옮기긴 했는데 사회과학 쪽으로 옮기긴 했는데 결국 약간 연구라는 측면에서 뭔가 그 진짜가 뭐 진리가 뭔지를 탐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그 가져가고 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, 어린 친구들은 사회과학 쪽을 잘 모를 것 같은데, 좀 간단하게 아주 쉽게 네.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. 특히 뭐 사회과학은 뭐 그 과학은 좀 더 물질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, 근데 사회과학은 좀 더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최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특히 이공계적인 베이스도 많이 필요하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많이 필요해서 특히 이공계적인 그 소양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더 강하고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진짜 사회나 뭐 사람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꼭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인데, 혹은 학교 다니는 중,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
지금까지 해결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했는지, 혹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. 번아웃 경험해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한동안 연구에 매몰돼가지고 좀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한동안 뭐 쉬지도 않고 계속 그런 것만 해 왔던 적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뭔가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좀 아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재미없고? 네, 재미없고 뭔가 그냥 모든 것이 약간 좀 힘들 시간이 되는 때가 왔었는데,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좀 뭐 좀 기회가 돼서 좀 쉬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네, 좀 쉬는 게 필요하다고 그때 확실히 쉬면서 이거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연구라는 게 좀 끝이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확실히 잘 뭔가 쉬어줘야 조절하고 돼요.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저도 모르고 있다가 되게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선배 뭐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도 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네. 저도 쉬어가라. 많이 뭐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그리고 그걸 자신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본인도 잘 객관을 잘 시켜서 이게 뭔가 너무 재밌고 하더라도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서 본인이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조금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잠시 떠나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잠시 다른 데 두고 관심사를 나중에 다시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. 맞아, 맞아. 네. 본인 객관화도 잘 해야 되고, 네. 그죠?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?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? 네. 네. 고등학교 생활이 진짜 행복하고 뭔가 즐거웠다고 얘기한 친구가 아직도 되게 많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그런 바탕이 되는 이유는 다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와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뭐 체육 활동도 되게 많고 저도 뭐 조정부도 옛날에 했었고요. 뭐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지금도 있겠네요. 있다고 네, 들었고 뭐 축구도 당연히 그때부터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막 외국에서 외국 학교에서도 많이 초청해서 놀러 와서 되게 많이 교류하고 뭐 저는 오케스트라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일본에서 그 학생들 와서 친하게 지내가지고 나중에 대학생 되고 나서 놀러 가서 되게 연락하고 진짜 만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네,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특히 뭔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저희 학교 생활 때 그 클라이밍 벽이 생겼어가지고 이런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약간 그렇게 와 엄청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맞아, 클라이밍 지금도 클라이밍 많이 하고 있는 있어요. 네, 학교가 진짜 없는 것 같은데. 네. 재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? 요즘 학생들은 확실히 좀 전산이나 전자 같은 확실히 좀 인공지능 특히 트렌드가 너무 이쪽으로 네, 많이 맞아. 변하고 워낙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관심 가지고 만약 본인이 관심 있다면 쭉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대학 진학했을 때 그 화학과 제가 원래 화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화학과랑 사실 좀 더 저도 그때도 약간의 그 좀 더 공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어서 화학공학과도 고민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학과 설명 갔을 때 그 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저는 화학과를 선택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순수화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공학으로 연구를 해도 된다. 예, 그래서 근데 공학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순수 학문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.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. 이렇게 하셔서 저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순수 학문 일단 화학을 선택했고 그때 결정은 아직도 후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그때 배웠던 그 소양이나 이런 관점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이 좀 아직도 영향을 많이 주고 지금 연구를 하는데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예, 그래서 뭐 일단은 본인의 관심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네,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그거를 닫아두지 마시고 네, 열어두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안녕.